오늘 쇼핑하울은 정말 특별합니다. 왜냐하면 국내 백화점에서 구매한 에르메스이기 때문에 특별합니다. 에르메스는 사실 국내에서 구하기가 정말 어려운 제품이에요. 돈이 있어도 살 수 없다는 게 바로 에르메스의 백이기 때문에 오늘 하울은 좀 더 특별할 것 같아요. 먼저 빨리 뜯어볼게요. 이 아이도 버킨백만큼 구하기가 정말 힘든 1000만원대의 가방입니다. 짠! 바로 에르메스의 콘스탄스 백입니다. 되게 조그맣지? 요즘 제가 쪼꼬미에 완전 빠졌잖아요. 컬러가 진짜 트래시해요. 형광기가 있는 컬러인데 여름에 시원하게 멜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하였습니다. 에르메스 가방을 샀을 때 구성품은 이렇게 박스, 인보이스, 지침서, 파우치. 내가 되게 놀란 게 뭐냐면 에르메스 짝퉁이 더 많이 줘, 뭘. 에르메스는 개런티 카드가 따로 없어요. 에르메스 오리지널에 없는 에르메스 카드가 짝퉁엔 있어. 에르메스에서 협찬을 받을 수 있을 정도의 셀럽이 아닌 관계로 2019년 4월 22일 오후 3시쯤 구매를 했습니다. 왜 그런 의혹이 생기는지 모르겠네요. 샀는데 샀냐 안 샀냐 했을 때는 사실 황당해. 그런 질문을 받을 때는 약간 답변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을 해요. 인보이스에 루미손이라고 이름이 적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이 쪼끄미가 1038만 원이라고 합니다. 보통 지금 버킨이 한 1300만 원대 한단 말이에요. 이거는 한 7, 800 정도 할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1000만 원대라서 되게 좀 깜놀했어요. 에르메스 가방에 관심이 있거나 에르메스 가방을 구매해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에르메스 가방은 사고 싶다고 해서 살 수 있는 가방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판매를 하지 않아요. 고객이 브랜드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브랜드가 고객을 선택하는 상황이에요. 말도 안 되고 믿기지 않고 어이가 없는 브랜드인데 중요한 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가방을 가지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저는 현대백화점 무역에서 이 콘스탄스 백을 샀는데 제가 그 매장에 머문 시간은 약 5분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입고됐다는 소식을 듣고 백화점 매장에 가서 그거 보러 왔어요 해서 딱 뚜껑을 열고 가방을 확인하고 표정을 보면 직원분이 사실 거예요 마실 거예요 라는 표정을 절 봐요. 그러면은 주세요 하는 게 우리 대화의 끝이에요. 저는 에르메스 매장에서 일단 다음에 또 보고 올게요 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왜냐면 일단 보여준 것만으로도 너무 땡큐고 어머 나에게 이걸 보여줘서 너무 고마워. 나에게 이걸 볼 수 있는 기회를 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막 가져갈까 봐 이거 제가 살게요 하고 얼른 가지고 온 적만 있지 거기 앞에서 고민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프랑스에서 가방을 샀을 때도 제가 이 가방을 보고 있으면 주변에서 다 흘끔흘끔 쳐다봐. 저 여자가 하지 않으면 내가 살 거야. 그래요. 내가 지금 이걸 집지 않으면 내가 이걸 지금 사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막 가져갈 것 같으니까 나에게 기회가 왔을 때 그냥 빨리 가져가야 되는 거야. 이게 노란색 조그만 네모 가방이긴 했는데 이것의 디테일은 어땠지라는 걸 파악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거금 1038만 원을 썼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와서 이제서야 제 가방을 자세히 보고 있어요. 저는 지금 18cm의 작은 사이즈를 구매를 했는데요. 이 가방은 아주 심플한 쉐입입니다. 그냥 네모예요, 네모. 오, 이거 좋네. 역시 이런 부자재에서 느껴짐이 있어요. 열어볼게요. 여는 거는 되게 단순해요. 보통은 이런 걸 누르면 H가 좁아들면서 열리거나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최신식의 방식. 근데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워낙에 옛날에부터 나왔던 제품이고 최신식의 기술을 쓰지 않았다. 에르메스에서 기술이란 단 하나예요. 바느질. 에르메스는 귀족을 상대하는 승마 용품들을 만들던 회사였어요. 그래서 귀족들이 만족할 만한 퀄리티를 만들어내는 거가 그들의 능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능력을 그대로 가방을 만드는 데 적용을 시켜서 세들 스티치라고 해서 말의 안장을 만들던 그 공법 그대로 가방을 제작하고 있는 브랜드예요. 에르메스가 과거의 명성 그대로를 유지할 수 있는 것도 그런 전통의 클래식한 핸드메이드 기법을 그대로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서 에르메스가 에르메스인 거거든. 제가 이렇게 가방 하나를 얘기하는데도 말이 많아요. 어쨌든 그렇게 시작됐어요. 얘는 그냥 기본이야. 그냥 그래서 별거 없어요. 그냥 여기 잡고 열면 돼요. 근데 이렇게 단순하기 때문에 장점은 뭐냐면 고장이 날 일이 거의 없다는 거죠. 사실 이 기술이라는 게 되게 역설적이에요. 기술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고장날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모든 게 다 기술이다 보니까 어디에서 어떤 기술이 오류가 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에르메스의 이 콘스탄스 백은 오류 날 범위를 줄였다. 오류 날 게 없는 거지 거의.
가죽 기술이 어마어마한 브랜드구나라는 게 느껴지는 게 가죽에 이 핀을 심어놨어요. 고리를 심었어요. 이런 거 사실 되게 어려운 기술이거든. 보통은 어떻게 하냐면은 고리를 한 다음에 그걸 스티치를 때려가지고 그냥 실로 묶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이 뜯어지면서 가방이 뜯어질 염려가 생기는데 요거는 그냥 박아버렸어요. 말뚝을 박아버렸네. 되게 가방은 심플해 보이지만 이런 기술 하나하나가 200년이 지나도 건장한 에르메스의 기술을 보여주는 작은 디테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가 이 체인을 줄이고 늘리고 할 때 여기에 구멍 벨트로 조정을 하잖아요. 근데 에르메스는 그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 단순하게 해서 또 예뻐요. 그리고 이렇게 투 스트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 무늬 자체가 하나의 디자인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에르메스의 다른 가방들, 뭐 버킨, 켈리, 볼리드백은 그것과 비슷하게 발전된 스타일들이 시중에 워낙 많아서 사실 에르메스라는 브랜드를 모르고서는 저게 어디 거지?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콘스탄스 백은 가장 상징적인 H 로고가 아주 정면에 센터에 턱하니 박혀 있어서 누가 봐도 에르메스라고 느껴진다는 거. 저도 이렇게 H 로고가 이렇게 대놓고 있는 에르메스의 제품은 처음이에요. 특히 이 콘스탄스에 있는 이 H 로고는 벨트로 가장 유명한데요. 10년 전에 제가 파리 생토노레 에르메스 매장 갔을 때 중국 분들이 그렇게 사재기를 하는 제품 중에 하나였어요. 이 H가. 이거 저는 절대 중국 분들을 비하는 것이 아님을, 그냥 그 트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임을 정말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때 당시 우리나라의 문화와는 다르게 경제적으로 급성장한 중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이렇게 로고 플레이 되는 것들을 엄청 좋아했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이 이야기를 해보자면 현재 로고 플레이가 엄청나게 유행하는 건 어쩌면 시장의 원리, 중국의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패션 시장이 전반적으로 로고 플레이로 바뀌었을 수도 있다라는 걸 유추해 볼 수 있어요. 과거 명품 시장에서 중국이란 나라는 그렇게 큰 수요가 아니었어요. 근데 중국의 시장이 개방되면서 중국의 부호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 그들이 명품을 원하게 되면서 그들의 취향인 로고 플레이, 화려함, 레드 컬러, 뭔가 튀는 컬러, 맥시멀리즘, 패션 시장이 중국의 수요에 맞게 움직이고 있다. 지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뭔가 은은하면서 티 안 나게 뭔가 부호 느낌. 저 사람은 되게 부자인데 겸손하구나. 저 사람은 부자인데 부자 티가 나지 않아. 이런 게 뭔가 미덕이었는데 어느 순간 보여줘야 되는 거? 그게 강조됐단 말이에요. 아마도 중국의 파워가 작용된 것이 아닌가. 어쩔 수 없어요. 패션 시장은 아무리 디자이너가 어떤 철학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시장이 원하지 않으면 그 디자이너의 제품은 그냥 혼자만의 일기장이 되는 거거든요. 어쨌든 또 에르메스 하울 하려다가 별 얘기를 다 하네요. 제가 그래서 오늘 빨리 보여드렸어요. 내가 옛날 같았으면 이제 쇼핑백을 안 뜯고 이 얘기를 막 열심히 하다가 2탄에서 만나요. 먼저 제가 보여드렸으니까 뒤에 얘기가 지루하다 싶으신 분들은 스킵 하시거나 뒤로 가시기 눌러주시거나 유튜브를 끄셔도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얘기는 뭔가 패션을 좋아하고 이야기를 좋아하시는 분들과 더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에르메스 장인이 앞으로 태어날 새 아이를 기념해서 만든 가방이라고 해요. 마침 이 가방이 다 만들어질 때쯤 아이가 뿅 세상에 탄생했고 그 아이의 이름이 콘스탄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가방 이름을 콘스탄스로 지었대요. 나는 처음에 콘스탄스 했을 때 되게 뭔가 이름이 웅장하지 않아요? 에르메스의 버킨백, 캘리백처럼 유명 인사에 빗대어 만들었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상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이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생각하면은 이 콘스탄스 백은 임신을 한 걸 기념으로 이 가방을 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그리고 이 가방의 이름을 아이의 이름으로 짓는 거죠. 뭐 아이의 이름이 루미면 난 루미백 이렇게. 뭔가 이 상품이라는 거는 프로덕트로만 존재했을 때는 그냥 제품일 뿐이지만 이 안에 담겨있는 스토리와 나의 스토리를 개연성 있게 연결을 하면은 또 훨씬 의미가 증폭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거를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참 별거에 다 의미 부여하는 사람이죠. 전 원래 그래요.
스위프트라는 가죽을 사용한 가방입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말하는 무늬를 가죽에서는 모미라고 부르는데 이 가죽 모미가 상당히 좁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 가죽의 무늬가 좁다는 거는 그만큼 가죽이 부드럽다라는 거를 의미할 수 있거든요. 에르메스의 가장 대표적인 가죽 중에 토고 가죽이라고 있는데 그 토고 같은 경우는 모미가 되게 큰 편이라서 스크래치 잘 안 나고 되게 튼튼하기로 유명한 제품인데요. 이 스위프트 가죽은 토고 가죽보다는 조금 더 여리여리한 느낌이에요. 프라다의 사피아노 가죽처럼 뭔가 탄탄하고 튼튼하다. 루이비통의 예삐 가죽처럼 막 스크래치가 정말 안 날 것 같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조금만 긁혀도 되게 진짜 마상 생길 것 같아. 가방을 들고 다닐 때 좀 조심해야겠다. 저는 이 가방을 데일리로 매기보다는 제가 태생이 금수저가 아니기 때문에 애껴서 어쩌다 한번 들고 나오게 될 것 같아요. 에르메스에서 이렇게 연약한 가죽을 도대체 왜 쓴 거예요?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잖아요. 제 생각에는 발색이 아주 잘 된다라는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컬러가 진짜 예쁘거든요. 화면에서도 느껴지실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봤을 때 정말 눈이 부실 정도로 아름다운 컬러예요. 정말 이거 색깔 예쁘다 하는 가방들은 가죽이 대부분 스위프트예요. 제가 클레망스라는 가죽, 앱송 가죽, 토고 가죽으로 된 에르메스 제품들이 있는데 그 제품들보다 훨씬 발색이 예뻐요. 정말 이 미묘한 차이인데 컬러리스트 분들이나 컬러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이해가 팍팍 될 거예요. 에르메스는 컬러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이 가죽을 선택한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딱 이 가방을 보자마자 생각했던 코디는 이거야말로 청바지에 흰 티 입고 딱 매줘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이염이 될 확률이 너무 높은 가방입니다. 이거 이염되면 그냥 끝나는 거야. 청바지하고는 절대 X. 정말 회생이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옷들은 이제 이염 물 빠질 일이 없으니까 이런 옷들이나 선염이라 그래서 별의별 얘기를 다 한다 정말. 무지 원단을 후에 염색하는 걸 우리 후염이라고 하고요. 실부터 염색해서 그 염색된 실을 짜는 거를 선염이라고 해요. 선염으로 된, 이거 무슨 이게 팁이야? 선염 후염 어떻게 알아? 선염으로 된 옷에 착용을 하거나 이염이 될 확률이 있는 것과는 절대 부딪히지 않게 아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방에 대한 어쩌고저쩌고가 안내되어 있는 게 나와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정기적인 바캉스를 선사해 주세요 라는 정말 낭만적인 문구가 적혀 있는데 이 말은 무엇이냐? 처음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기 위하여 고객님의 에르메스 가죽 제품에는 휴식 시간이 필요합니다. 바캉스를 주래요. 매일 들지 말란 소리야. 데일리로 매일매일 365일 들 생각하지 말고 휴식을 주란 소리예요. 에르메스 그녀의 바캉스는 우리의 바캉스랑 좀 달라. 빛이 전혀 들지 않고 건조하고 온화한 환경에서 되도록이면 제품 구입 시 받은 케이스나 보호 파우치 안에 담아 보관을 해주세요. 바캉스가 왔네. 제품 본연의 실루엣을 유지하려면 티슈 페이퍼나 에어캡으로 제품을 가득 채운 다음에 에어캡 같은 걸로 안을 채운 다음에 보관을 해주세요. 모든 잠금 장치를 닫아주세요. 재밌네. 가죽을 건조하게 하는 제습제의 사용은 관장하지 않습니다. 나 이거 처음 알았어. 보통은 내가 옷장에 물 먹는 하마를 항상 넣어놓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는 가죽을 너무 건조하게 해서 쪼그라드니까 수축되니까 제습제를 사용하지 말래요. 곰팡이가 쓸 텐데 이러기도 저러기도 힘드네. 매일 점검을 해주란 소리죠. 재밌다, 그치? 매일 보풀 없는 부드러운 천으로 가끔 닦아주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에르메스에서 지침서가 너 매일 보풀이 없는 부드러운 천 그걸로 닦아줘 라고 적혀 있어요. 가방 하나 드는데 맨날 닦아주고 내가 얘를 상점처럼 모셔야 되나요? 에르메스는 그래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가죽 전용 케어 제품은 심지어 에르메스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아무거나 쓰지 말란 소리예요. 1000만 원에 맞게 쓰라는 거죠. 너 아무거나 써서 제품 망가지면 우리 책임 못 져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직접 손질하기보다는 에르메스 장인에게 정기적으로 맡겨서 완벽한 방식으로 케어해주는 것이 가죽 유지 관리를 위한 가장 적절한 방법입니다 라고 적혀 있어요.
이렇게 에르메스 콘스탄스 백 리뷰, 에르메스 브랜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지금까지 치유였고요. 안녕!